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반 북한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인해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미군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면서 북진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압록강을 넘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전황은 다시 역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공방을 이어가던 양측은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는데 이로 인해 전쟁 양상은 휴전협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고지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지전이 전개되자 공산군과 유엔군은 각자의 작전 지역에서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전쟁에서의 저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지전이 시작된 이후 호주군 연대는 경기도 가평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 주둔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6.14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14 고지에서 계속 총알이 날아와 병사들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사이에서는 소련군의 유능한 저격수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실 적은 중공군 저격수 장타오팡이었습니다. 중공군 제24군단 소속이었던 장타오팡은 참전 초기에는 저격 실력이 부족해 큰 전과를 올리지 못했지만 이후 사격술이 점차 향상되어 결국 중공군 최고의 저격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타오팡은 32일 동안 무려 214명을 저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에도 유명한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상률로 전쟁 기간 동안 국군과 유엔군 120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선전에 의하면 단 한 발의 총알로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시켰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공산군의 저격수들은 보통 모신나강 소총에 3.5 배율의 스코프를 장착해 사용했는데 장타오팡과 차상률 같은 최고의 저격수들은 오히려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코프를 사용하면 저격 성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사광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후반 공산군은 저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저격수를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유엔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산군은 1952년 한 해 동안 우리 저격수들은 동부전선에서만 무려 1만 6천 명의 적을 사살했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공산군이 저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자 유엔군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실 유엔군은 2차 대전 당시 활약했던 저격수들이 거의 모두 전역한 상태였고 한국 전쟁에서 저격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격수 양성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 해병대 1사단장이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찰하다가 적의 사격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미군은 각 부대 단위로 저격수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미군은 2차 대전 당시 M1 게런드 소총에 스코프를 장착해 저격용으로 사용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스코프를 제거하고 일반 소총으로 다시 개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저격총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1차 대전 때 사용하던 M1903 소총에 스코프를 장착하고 사용했는데 당시 스코프는 습기에 약하고 조절용 다이얼이 정밀하지 못해 병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저격총을 빨리 보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미국은 M1 소총에 스코프를 장착한 저격용 소총을 1만 7천 정 제작해 서둘러 전선에 보급했습니다. 사실 미군이 사용한 M1 저격총은 반자동 방식이어서 볼트 액션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M1을 저격총으로 사용해본 병사들은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M1은 연사 능력이 있어 비록 조탄을 명중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즉시 후속탄을 발사해 명중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1 저격총의 특이한 점은 단을 상부에서 하부로 삽탄하는 방식이어서 스코프를 상부에 장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한 고정 장치를 이용해 왼쪽에 장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보통 저격수와 감적수 그리고 4명의 소총수 이렇게 6명이 한조가 되어 활동했는데 그들은 전사 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저격은 보통 관측이 용이한 아침 시간에 이루어졌다. 아침 햇살은 적의 눈을 부시게 했고 반대로 우리 저격수는 그림자로 가려졌다. 특히
안개 낀 아침은 더욱 좋았다. 적은 안개가 자신들의 관측을 어렵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저격수들은 가끔 1000m 거리에서도 사격을 했지만 보통 600m 정도가 최적의 거리였다. 미군은 한국 전쟁에서 M2 기관총을 저격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2 기관총은 1800m의 유효 거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탄이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저격용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미군은 M2의 8배율에서 최대 20배율의 스코프를 장착해 사용했으며 12.7mm 탄의 위력이 컸던 만큼 적 진지를 관통해 파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1953년 강원도 화천에서 벌어진 금성 전투에서 미 육군 제7사단 카펜터 소위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중공군과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멀리 중공군 지휘관이 발견되어 그를 저격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패했다. 그때 한국군 저격수가 어디서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 M2 기관총에 장착했으며 결국 저격에 성공했다. 그 병사는 기분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이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 다음은 영국군입니다. 영국군은 저격총으로 리엔필드를 사용했는데 이 총은 1차 대전 당시 보병의 제식 소총이었고 2차 대전부터는 여기에 스코프를 장착해 저격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스코프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었는데 마크3 스코프는 조절용 다이얼에 미세 조정이 가능했고 렌즈에 특수 코팅 처리를 해 빛의 난반사를 줄이면서도 표적이 더 밝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식 스코프도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는데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스코프의 다이얼이 얼게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리엔필드 저격총은 방아쇠울이 작아서 겨울에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벙어리 장갑에 집게손가락을 위한 구멍을 따로 뚫어 놓아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저격총으로 13.9mm 보이스 대전차 소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은 원래 적의 기갑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북한군의 T-34 전차에 장갑을 뚫기에는 위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는 1000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저격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보이스는 대전차 소총이었던 만큼 사격 시 소음과 반동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한 명의 사수가 5발을 연속으로 사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한국에 파병될 당시부터 저격총을 미리 준비했었던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당시 보르네오와 뉴기니 전선에서 저격총을 사용했었는데 한국은 산악지형이어서 저격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호주군은 저격수를 모든 보병 중대에 배치했는데 그 중에서 호주연대 3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이안 로버트슨 이병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감제고지에서 약 900m 떨어진 중공군 진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중공군이 좁은 경사로를 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좁은 경사로를 조준한 채 적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사격을 할 때마다 적이 경사로 밖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이 정확히 명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적이 총에 맞은 척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주군이 중공군 진지를 점령하자 로버트슨 이병은 서둘러 그곳에 가보았는데 경사로 밖에는 무려 39가 넘는 적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로버트슨은 당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저격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자 공산군 저격수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 병사들은 자유롭게 진지 내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의 한 대대장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저격수들이 훈련을 마치기 이전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전장은 적의 저격수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저격수들이 전장에 배치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는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